최근에 축구 보느라 치맥 많이 드셨죠? 지난달에도 MSG 워너비로 활동하는 박지정 씨가 축구 보면서 치맥 먹는 장면 화제가 됐잖아요? 집에 뭐 유니폼 걸어놓고 TV로 경기 보면서 치맥을 정말 맛있게 즐기던데, 축구와 치맥은 국물이란 얘기처럼 이거 보면서 저도 맥주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외 팬들도 축구 보면서 정말 맥주 많이 먹는데, 단적으로 이번 유로 대회 때 잉글랜드와 덴마크 경기 열리던 날 단 하루 동안 영국 펍에서 판매된 맥주만 970만 파인트잔에 달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나 축구 팬들이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뛰는 토트넘은 크래프트 비어 회사와 제휴를 해서 구장 안에 거대한 펍을 마련해 놓기도 했죠. 또 이집트 왕자 살라가 뛰는 리버풀 있잖아요. 이 구단 오랫동안 칼스버그 후원도 받았는데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라고 외치는 리버풀 FC를 만든 존 하울딩이라는 사람도 원래 맥주 양조장 사장이었거든요. 맥주 만들어서 번 돈으로 안필드 구장도 마련하고 리버풀 창설한 건데요. 이렇게 축구와 맥주, 역사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이자 축구 팬이기도 한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축구와 맥주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축구하면 딱 떠오르는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을 다룹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 기자를 몇 년 했는데, 그때 축구협회 임원한테 들은 얘기가 2002년 월드컵 때 스페인 같은 유럽팀 캠프에 가보면 맥주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래요. 우리는 선수들이 훈련 기간에 술 먹으면 난리가 나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비행기로 맥주 가득 싣고 와서 대놓고 마시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무알콜 맥주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축구하면 맥주, 맥주하면 축구이다 보니까 맥주 회사들도 어떻게든 축덕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마케팅을 다 하는데, 버드와이저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두 곳을 모두 후원하는데, 그래서 경기마다 뽑는 최고 수훈 선수를 흔히 MOM, 맨 오브 더 매치라고 하는데, 지금은 공식 명칭이 킹 오브 더 매치가 됐잖아요. 버드와이저 슬로건이 킹 오브 비어스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손흥민 선수 선정됐을 때도 킹 오브 더 매치, 버드와이저 이렇게 딱 박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버드와이저는 작년에 리오넬 메시를 홍보 대사로 영입하면서 재밌는 이벤트도 했는데, 메시가 단일 클럽 최다 득점 기록 644골을 달성하니까 그동안 메시한테 골을 허용한 골키퍼 160명한테 실점한 골 개수만큼 버드와이저 맥주를 보내줬죠. 아무튼 그때 맥주 제일 많이 받은 게 지에고 아우베스 골키퍼였는데 통산 21골을 먹어서 21병을 받았고, 손흥민 동료인 조하트도 2병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메시한테 골 먹은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보내준 맥주가 그럴싸한 케이스에 담겨있고 라벨도 특별해서 인증사진 찍고 심지어 언박싱 영상까지 올린 골키퍼도 있었는데, 그중에 페르난데스라는 골키퍼는 메시 기념 맥주 17병을 받아서 이 중 10병을 경매로 팔아서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 축구 마케팅하는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 뿐만이 아닌데요. 독일 뮌헨에서 탄생한 파울라노 있잖아요. 이 회사는 독일 최고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을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우승할 때가 압권입니다. 선수들이 3리터짜리 대형잔에 파울라노 너날콜 맥주를 가득 담아서 파티를 하는데 쫓아가서 뭐 머리에 들이붓고 장난 아닙니다. 또 파울라노에선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리그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맥주 100리터씩 적립했다가 다음 시즌 개막 때 관중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유로 대회 때 호날두가 코카콜라 치운 거 기억나시죠? 이것 때문에 코카콜라 주가도 한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입에 못 대는 포그바 역시 수훈 선수 기자회견 때 하이네켄 병을 치워버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날 포그바가 받은 그 수훈 선수상 스타 오브 더 매치라는 게 유로 2020 스폰서인 하이네켄에서 준 거였거든요. 하이네켄 상징이 빨간 별이라서 스타 오브 더 매치가 된 건데, 아무튼 결승전 끝난 뒤엔 또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스타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보누치가 기자회견장 앉자마자 하이네켄 맥주를 한 모금 마셨잖아요. 어쨌든 이번 유로 대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이네켄은 축구 마케팅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죠.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자사 브랜드인 암스텔 맥주를 내세워서 후원을 하다가 2005년부터는 하이네켄 브랜드로 스폰서를 하다 보니까 이젠 뭐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만 딱 들어도 바로 빨간별, 녹색 하이네켄이 떠오를 정도잖아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한 경기만 해도 전 세계 시청자가 3, 4억 명에 달하고 연간 40억 명 이상이 챔스를 본다고 하니까 이걸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 엄청나겠죠.
더구나 하이네켄은 챔스 광고 영상으로도 톡톡히 재미를 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천사가 맥주를 배달해주는 오페라 극장에서 세도르프가 공을 차고 부폰이 막는 영상도 있었고 로마 신전에서 비에이라와 루드반 니스텔루이가 공을 놓고 경합하던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또 챔스 결승전 티켓 반쪽을 마트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반쪽을 3분 안에 찾으라면서 9라는 숫자를 힌트로 줬는데 손님을 가장해 카트 끌고 다니던 전설의 9번 공격수 이반 자모라노를 알아본 사람이 티켓을 받아갔던 그런 영상도 있었죠. 이 하프 티켓 광고는 시리즈로 계속 나왔는데 애인과 데이트하던 남성들한테 결승전 티켓을 걸고 미션 수행을 시키니까 애인 내팽개치고 공 들고 막 뛰어나가서 길거리에서 드리블하고 마지막에 골까지 넣어서 티켓을 차지한 장면도 화제가 됐는데 이런 챔스 영상 중에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가짜 콘서트였죠. 2009년 레알 마드리드와 AC 밀란 빅매치가 있던 날 경기 열리는 바로 그 시간에 클래식 콘서트를 마련해 놓고 여자친구와 직장 상사 등을 동원해서 축구팬인 남자친구와 부하 직원을 억지로 데려오게 만들었는데 공연 도중에 갑자기 연주자들이 챔피언스리그 주제곡을 연주하더니 대형 스크린에 함께 경기를 즐기시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중계 화면이 딱 나타났잖아요. 이 깜짝 이벤트는 스포츠 뉴스를 통해 1000만 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챔스하면 하이네켄, 축구하면 하이네켄이란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자, 김 PD,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네켄이 갖고 있는 브랜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20개? 하이네켄 하면 보통 이 녹색의 하이네켄만 떠올리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300개나 됩니다. 맥주만 해도 암스텔, 에델바이스, 타이거 등등등 너무 많아서 하이네켄 직원들도 이거 다 못 외운다고 하거든요. 300개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구냐? 바로 하이네켄 가문의 제라드 하이네켄, 네덜란드 발음으론 헤라르트 헤이네켄입니다. 흔히 이분을 금수저 맥주 재벌 정도로 표현을 하던데 사실 그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22살 때인 1863년 이때만 해도 맥주를 나무통에 담아서 마차로 배달하던 그런 시절인데 이분은 앞으로 맥주 사업이 황금알을 낳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암스테르담의 데 호이베르크란 양주장을 사들였는데 그때 엄마한테 보낸 편지를 제가 최근에 번역해서 읽어봤더니 엄마 나 사업하게 돈 좀 빌려줘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양주장이 어떤 상황이고 뭐가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었거든요. 엄마를 설득하려고 22살 때 쓴 이 편지 하나만 봐도 사업 감각, 열정, 비전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맥주 사업에 뛰어든 뒤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1873년엔 노테르담의 대규모 양주장까지 새로 지었는데 그래서 하이네켄 맥주에 1873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특히 뛰어나는데 그동안 만들어온 상면 발효 방식의 에일 맥주가 큰 전망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독일에서 양주 기술자 20명을 데려와서 라거 맥주 개발에 나섰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효모도 개발하려고 파스테르의 제자인 엘리온 박사를 영입해 2년간 연구한 끝에 1886년 하이네켄이 그토록 자랑하는 A 이스트 하이네켄 A 효모가 나왔거든요. 이 효모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제라드 하이네켄이 탄생시킨 맥주는 국제 해양 엑스포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1889년엔 파리 엑스포에서도 그랑프리를 받으며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고 지금도 하이네켄엔 이 두 개의 금메달이 자랑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술은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파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이네켄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창업자 후손들이 하나같이 영리한 사업가였거든요. 일단 제라드 하이네켄의 아들 헨리 하이네켄은 반드시 미국을 잡아야 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다가 1933년 금주법이 풀리자마자 곧바로 미국에 수출해서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특히 1939년 뉴욕에서 세계 박람회 열렸을 때는 전 시장에 아예 네덜란드 마을을 뚝딱 짓기도 했어요. 풍차랑 뭐 집이랑 완전 네덜란드에 온 것처럼 만들어 놓고 관람객한텐 하이네켄 컵이나 성냥 같은 기념품도 막 뿌리고요. 자, 이런 마케팅으로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하이네켄도 급성장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들뿐 아니라 창업자 손자인 3대 알프레드 하이네켄은 더 대단했어요. 세계의 광고인으로 선정될 만큼 광고와 마케팅의 천재였는데 스스로 내가 맥주 안 만들었으면 아마 광고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말했던 분이죠. 당시만 해도 다른 맥주 회사들은 광고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던 시절에 이분은 광고
마케팅 전담 부서까지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광고를 보면 하이네켄 마신 뒤에 수염이 올라간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맥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맥주 만드는 사람은 말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카피로 품질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하이네켄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네켄은 맥주를 팔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판다. 이겁니다. 와, 정말 멋지죠?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게 참 많은데 일례로 하이네켄의 알파벳 E를 보세요.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사람이 웃는 모습처럼 돼 있는데 이걸 스마일링 E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것 하나로도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죠. 이런 스마일링 E를 정립시키고 브랜드 이름도 하이네켄스에서 그냥 하이네켄으로 단순화시킨 게 모두 알프레드 하이네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맥주병 재활용에도 관심이 많아서 벽돌처럼 쌓아서 시멘트만 바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사각형 하이네켄 병을 개발해서 실제로 집까지 지어보기도 했는데 물론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정식 출시는 못했지만 정말 특이한 천재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뛰어난 사업가한테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미스터 하이네켄이란 영화로도 만들어진 납치 사건입니다. 1983년 알프레드 하이네켄이 괴한들한테 납치돼서 3주간 감금됐다가 1,500만 파운드, 지금 환율로 240억 원 정도를 내고 풀려났는데 이 사건 주범인 빌럼은 형기 마치고 나온 뒤 스타가 돼서 토크쇼에도 출연할 만큼 유명해졌는데 그 와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다가 여동생의 고발로 다시 감옥에 갔죠.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정말 맥주 좋아하거든요.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보면 주인공이 여름 동안 25m 풀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맥주를 마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렇게 맥주를 사랑한 하루키가 작품에 가장 많이 등장시킨 맥주가 바로 하이네켄입니다. 장편 소설만 따져도 4편의 하이네켄이 나오고 하이네켄 맥주의 우수한 점에 대하여란 에세이도 썼고요. 심지어 하이네켄 맥주 캔을 밟는 코끼리에 대한 단문이란 단편 소설까지 냈는데 여기엔 주인공이 하이네켄 맥주 캔 12개를 모아놓고 코끼리한테 밟게 했더니 초록색 판자처럼 보였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초록색 판자는 5월의 태양 아래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프리카 평원처럼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났다는 문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아무튼 하루키가 아프리카 평원 같다고 묘사한 녹색은 창업 초기부터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는 하이네켄의 브랜드 컬러였습니다. 또 하이네켄의 또 다른 상징인 별 역시 초창기부터 등장하는데 중세 유럽 맥주장인들이 별을 청결의 상징으로 여겼던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또 별의 꼭지점 5개는 맥주를 만드는 5가지 요소, 홉, 보리, 효모, 물, 그리고 마법을 의미하는데 별의 색깔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서 원래는 검은 테두리에 하얀 별이었던 게 1930년대 이후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엔 붉은색이 공산주의를 뜻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얀 별로 돌아왔다가 1990년대 냉전 체제가 막을 내면서 다시 붉은 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화려한 드레스룸을 보고 여성들이 탄성을 터뜨리는 동안 남성들은 거대한 냉장고로 들어가서 거기 가득 채워진 하이네켄을 보고 호들갑을 떨던 그 광고였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도 언젠가 냉장고 하나를 맥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 상상도 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고요. 어쨌든 하이네켄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너무 익숙한 술입니다. 수입 맥주 구경하기도 힘들던 1980년대 초에 이미 국내에 들어왔으니까요. 8, 90년대 하이네켄 TV 광고 보면 정말 고색 창연합니다. 아무튼 하이네켄 언제 마셔도 부드럽고 깔끔하죠. 150년 넘게 그대로 쓰고 있는 효모와 함께 메가와 홉 말고는 그 어떤 부재료도 섞지 않고 28일간 길게 숙성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늘 말씀드리지만 맥주는 호불호가 커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끝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하이네켄을 포함한 여러 술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한 제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도 이 하이네켄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시원하다.